예, 김학용입니다. 작년 말 보니까 총부채가 146조, 금융부채만 81조, 하루 이자가 50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전부 지금 LH를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만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금년에 모처럼 추석 때 6일 노는 것도 지겨워서 아주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LH는 거기에다 하루 더 해가지고 7일을 놀았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줄 봤더니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하루에 국민 세금으로 이자를 50억씩 내고 있는 데서 6일도 부족해서 하루 더 날짜를 바꿔가지고 지침 한 3년 전에 바꿨는데 그래 이 지침이 지금 현 상황에 맞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노사 합의를 이끌어서 조속히 이걸 원상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다 그렇게 모르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우리 보좌관들은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에 제가 이 기사를 갖다가 띄웠더니 철근은 빼먹어도 쉬는 날 유급은 잘 챙기네. 일은 개떡같이 하고 쉬는 날은 찰떡처럼 잘도 찾아 먹는다. 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저는 정말 좀 LH에서 잘해주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LH 초대 사장을 지냈던 이지송 사장의 리더십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이자가 100억, 부채가 100조 원이었었는데 이 취임 3년 만에 부채 비율을 70%나 감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한준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LH 사장님 아시는 것처럼 너무 방대해가지고 아마 3년 임기 가지고서 현장도 아마 다음밖에 못 돌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사장이 실질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28살 때도 그때 건설위원회 비서관 했습니다만 그때 토지공사, 주택공사 개별적으로도 이미 공룡이었었는데 공룡 2마리를 합쳐놨는데 이 공룡이 손발이 지금도 안 맞아요. 주택공사 출신 자기네 저 식솔들 승진 챙기고 토지공사 출신은 자기네 챙기고 칸막이가 돼 있고 저는 정말 14년이 됐습니다. 지금 통합한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멘트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통합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방향은 맞았습니다만은 그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이기주의가 있었던 것 사실이고 그걸 개선하지 못한 데 대해서 처절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L과 H가 따로 놀지 않는 오직 LH 하나뿐인 LH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철근 누락 사태는 저는 이게 뭐 어제 오늘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내려온 도덕적 해이 또 그리고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전관 카르텔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 정말 책임 경영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임을 사장님이 지는 게 아니라 이 분할 책임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본부장이 됐건 그 사람이 자기 관할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 이 방대한 거를 모두 다 사장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는 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설이라는 게 설계, 시공, 감리로 나눠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설계요? 이거 용역 수주한 데서 다시 또 재하청을 줘가지고서 실지는 부실한 도면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실지 설계를 하는 데는 이 금액이 제 금액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고 또 이 시공에서는 건설자들이 물가는 오르지 공기는 또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하려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무량판이라는 게 상당히 인건비랑 철근 집어넣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 슬쩍슬쩍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건설 현장 최후의 보루인 감리 단계에서는 지금 LH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인원을 줄이는 건 좋은데 좀 유유 인력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LH에서 필요한 감리 인원을 대폭 줄여가지고 지금 감리할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감리를 거의 민간회사에다 떠맡기고 8명 가 있을 때 감리가 겨우 2명 가고 그것도 실제 숙련된 사람들은 제 본부에 있고 초짜들 아니면은 은퇴했던 사람들 이렇게 2명씩 쌍쌍이 져가지고 2명만 내보내고 저는 이 감리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또 뭐 3년 전에 뭐 법이 뭘 바뀌어가지고서 설계를 지금 실질적으로 저 LH에서 확인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설계의 경우에도 건진법에 의해서 설계 가격이 1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이렇게 법령으로 막아놨고 또 설계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모된 금액에 대해서도 설계를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을 깎거나 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제도나 법을 고칠 게 있으면은 저희 의원님들이랑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숫자는 내용적으로 늘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급 인력, 감리 인력 이런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서 한 2,500명이 늘었는데 이 인력은 그야말로 주택 급여라든가 일선 현장에서 주거 복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직원들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지난 2021년 사고로 인해서 줄일 때는 상위 직급 일할 수 있는 직급의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용한 인력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LH가 설계, 감리, 시공상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전관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 전관과 이런 고리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서 국토부가 직접 하든지 조달청으로 넘기든지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기든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GS 검단 아파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천만 원 무이자 지원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GS건설이 내놓은 6천만 원 계산 방식이 인천 석유 평균 전세를 2억 4천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숫자라고 그랬는데 입주민들은 검단 주변 시세가 3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강대식 의원님 질의에 선지급 검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현금 지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원금을 일부 입주자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금입니다. 현금이죠. 예. 네. 확실히 좀 하고 싶었고요. LH에서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품안의 주택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설립한 분만 취약지 산모 맞춤형 주택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출산 문제거든요. 저희 안성 같은 경우도 지금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분만 취약지에 포함이 되도록 해서 했는데도 연간 5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5억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병원 입장에서 또 보면은 사실상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너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병원이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품안의 주택 같은 거를 지어서 산모가 아마 출산 3주 전서부터 거기 가가지고 편안하게 병원에서 바로 병원 옆에서 진료받고 그리고 출산하고 3일 정도 또 있다가 이 집에 돌아가도록 돼 있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좀 지금 제가 안성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애 낳기가 힘든 지역 원정 출산이 미국으로 가는 원정 출산이 아니라 애를 낳으러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쁜 거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지. 이게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 이상하게 LH가 이렇게 안 좋은 게 많아요. 제가 봤더니 뭐 아시는 것처럼 복리후생 지침을 가장 많이 어긴 기관으로 평가가 되었고 또 권익위에서 징계받고 퇴직하면은 명예퇴직수당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수용하지 않고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7명에게 4억 7천만 원 퇴직금을 또 지급했고 여기서는 또 같은 부서 성희롱으로 강등 징계를 받고 4년 동안 승진도 못하고 있다 21년에 퇴직했는데 1억대 명예퇴직금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일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노사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의원님께서 그 기대하시는 답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뭡니까 그 솔직히 얘기하면 임대주택 사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LH의 어떻게 보면은 그 탄생한 임무와 직결이기 되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주택 매입하는 거 있죠. 예, 저는 이거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다가 이 업자들이 져 가지고 안 팔리는 거를 그 LH에서 매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돌려막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한 가지 그 저 직원이 뭐 자기 어쩌고 해서 문제된 거 있죠.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매입임대 사업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고가 매입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제기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최소한에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업자 배불리기로 전락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